비전꿈대학 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 특히 알람 구독 이렇게 하셔서 저희 비전꿈대학이 앞으로 제공하는 협업 일자리 창출 이런 테마들 정보들 받아서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일자리 대란이 오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상담 코너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전꿈대학TV의 박주간 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을 잘하는 11가지 요령 11가지 요령 이런 주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하고 싶죠? 네, 말을 잘하면 여러가지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큰 도움을 받고 비즈니스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뭐 정치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거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말 잘해서 손해볼 일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 잘하는 11가지 요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비전꿈대학TV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특히 알람 구독 이렇게 하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시면 말 잘하는 요령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을 잘하는 11가지 요령 중에서 11번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잘하는 요령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그 정확한 의도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공감대를 얻기 때문에 말을 잘하려고 하면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 제가 언젠가 듣기력이라고 하는 외국 책을 번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해서 출간한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 뭐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어떤 과정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듣기, 계속 반복해서 듣고 나서 말을 하는 거. 또 외국어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도 먼저 히어링, 듣기가 잘 된 다음에 스피킹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말 잘하는 요령 11가지 중에서 11번째는 상대방이 말을 잘 듣는다. 10번째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감정을 앞세우다 보면 감정이 개입되면 상대방의 말의 참뜻을 곡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다. 9번째는 언어 예절을 지켜라. 우리가 예절이 행동으로 하는 것만 예절이 있는 게 아니고 예절 중에서 저는 더 중요한 게 언어 예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하듯이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표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 반응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언어 예절을 지켜라. 자, 8번째는 말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해라. 말할 때는 뭐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대화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불쑥 말하면 금방 후회합니다. 우리가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얘기할 그 말을 준비하는 거니까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말하기 전에 내가 내뱉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준비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입니다. 7번째. 말할 때는 근거 없이 무책임한 말을 하지 말아라. 무책임한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논쟁거리가 됩니다. 논쟁거리가 되어서 오히려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6번째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될, 조심한다기보다는 요령인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은 결론부터 말을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말하는 방법입니다. 결론 얘기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설명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특히 우리가 이제 2가지씩
방법이죠. 두 갈씩 하고 또 양갈식에서 처음에 결론 얘기하고 또 그런 이유라든지 설명하고 끝에 가서 다시 결론을 얘기해 주는 거. 이런 방법으로 대화를 하시면, 말을 하면 정말 말 잘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핵심을 요약해서 말을 해라. 어떤 사람 보면 쓸데없이 길게 말을 하는데 실제 핵심은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핵심을 요약해서 말하는 요령을 습득을 하시면 말 잘하는 사람으로 어떤 평가를 받습니다. 자, 네 번째. 반대 의견을 말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을 해라. 상대방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든지 또 반대 의견을 얘기할 때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라. 왜냐하면 반대 의견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상대방 반응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해라. 예를 들면 급박한 상황인지 여유가 있을 때 대화를 하는 건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또는 대상이 누구냐, 어른이냐, 친구냐,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냐에 따라서 말하는 요령과 방법, 어법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 따라서 말할 때는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말하는 요령에 맞춰서 해라. 자, 두 번째, 말을 잘하는 11가지 요령 중에 두 번째는 정확하게 발음하고 명확한 의사 전달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을 하는데 입에서 그냥 이렇게 굴러다녀서 저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이해를 잘못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묻기도 그렇고, 따라서 말을 할 때는 발음도 정확하게 하고 명확한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말하는 것하고 좀 곁들여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항상 페이퍼에 한 장 내지 반 장 정도 정리해 가서 상대방에게 주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참 정말 최고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누구를 만나면 절대 맨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화할 내용을 그 전날 정리해서 페이퍼로 만들어 가서 한 장짜리, 적어도 반 장짜리 만들어 가서 그런 순서에 의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도 돌아가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진지한 대화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을 잘하는 11가지 요령 중에서 첫 번째는 말하는 내용과 태도, 표정을 일치시키는 게 좋겠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뭔가 내용이 다르다든지 생각이 다르면 그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에 어떤 불신이 생기고 합니다. 따라서 그래야 상대방에게 대화에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신뢰가 없는 대화는 어떻게 보면 의미도 없고 또 대화의 결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하는 내용, 태도, 표정 이런 부분을 일치시켜서 대화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그런 요령입니다. 네, 오늘은 말을 잘하는 11가지 요령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